네,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은요, 우리 구직자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취업 119 시간입니다. 네,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.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,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여름이고 7월이고 휴가 기간인데 두 분 계획 있으십니까? 예, 뭐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창업자이시죠, 스티브 첸께서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옛날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장소를 뭐 이렇게 장소에 사무실을 얻었다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. 네. 예, 저도 좀 그런 어떤 초심을 좀 한번 가져보는 그런 여행을 좀 계획해보고 싶습니다. 오, 예. 네. 그렇군요. 예. 정현 실장은요? 멋진 게 가지고 계시네요. 저는 해마다 가는 올해도 그 평창에 네. 그 시원한 바람도 하고 그게 또 좋은 수영장도 있으니까 거기로 또 갈 예정입니다. 네. 뭐 만만치 않은 멋진 계획이시네요. 그러게요. 부럽네요. 네. 예. 네, 재곤 씨도 꼭 이번에 여름휴가 계획 세우셔가지고 어딘가 좀 가보셨으면 저 좋겠어요. 간다고 그랬잖아요. 아름다운 섬 네. 여의도로 간다고. 아, 네. 예, 예. 자, 오늘의 키워드 함께 해보시죠. 네, 2012년 업종별 고용 전망이 나왔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키워드는 업종별 고용 전망입니다. 네. 예, 이제 보통 그 중고 신입을 올드루키라는 호칭을 쓴다고 합니다. 올해 상반기 그 조사한 기업 10곳 중에 8곳이 이런 올드루키들을 채용했다고 하고요. 또 상당히 그 만족한다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왔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또 이런 올드루키들이 올 상반기 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. 요번 2012년 또 업종별로 또 전망이 어떤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업종은 어떤 게 꼽혔나요? 바로 자동차 업종이죠. 예. 그렇군요. 네, 자동차. 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네요. 네. 자, 자동차 업계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. 네. 또 북미 시장에서는 아반떼가 2012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요? 예, 그 올해 그 기아 자동차가 중국에 제3 공장을 진출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3 공장이 벌써 그 완공이 돼 가지고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11년도에 그 세계 시장에 그 주요 시장에 그 선점을 해서 현대차가 그 336만 대, 기아차가 204만 대를 수출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슈퍼볼 중간 광고에 네. 제네시스 광고가 나왔습니다. 맞아요. 네, 네. 그 정도로 한국차 위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주로 뭐 현대차나 쌍용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 정도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? 예, 일단 그 자동차는 완성차와 부품 업체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품 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면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, 뭐 현대 기아 자동차, 뭐 쉐보레, 뭐 이런 쌍용차 이런 데서 이제 그 완성차를 제조를 해서 납품을 네. 하는 것인데요. 보통 저희가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완성차 부품 업체가 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자회사, 뭐 관계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이 안에 또 1차, 2차, 3차 협력사들이 쭉 있고요. 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물류 운송 또 해서 이제 뭐 해운 업체나 이런 여러 가지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하고 또 얽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자동차하면 뭐 이제 금융 서비스라던가 뭐 보험 쪽 이런 관련된 서비스 상당히 그 많은 업종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그 자동차 안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것도 예, 알려주시죠. 맞습니다. 그 완성차 한 대에 무려 그 2만여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보면은 이 같은 그 산업 특성상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95% 이상이 그 협력업체에 그 조달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부품 개발에서부터 생산, 판매, 그 다음에 그 단종 후 사후 관리까지 그 고려한다면은 부품 협력사는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 완성차 경쟁력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95% 이상 협력사에게서 받는다면 예. 정말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. 그러다 보니까 연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예,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그 업종들이고요. 직접적으로 그 관계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산업 쪽이 있겠고요. 또 이제 뭐 전기, 전자, 뭐 제어, 그리고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이런 가죽 제품이 많이 들어가죠. 그래서 뭐 피격 이렇게 그 많은 산업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네. 사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업계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. 근데 이제 하반기 전망을 보시면 좀 뭐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. 뭐 글로벌 경제 위기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사실 뭐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. 예. 네. 네. 자, 정영희 실장님, 그래도 FTA가 발효가 됐으니까
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아무래도 그 FTA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계에 가장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그 EU FTA가 발효되고 중저가 차량 수출이 20% 이상 그 동년 대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외국에서 그 현지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반면에 그 한국 시장에서는 그 해외차 브랜드의 그 국내 진입과 그 투자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고용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완성차 쪽으로의 취업 문도 좀 활짝 열리게 되는 게 아닐까요?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, 일단. 그래요? 예. 네. 일단 그 대기업에서는 보통 생산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이런 특성화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연계하는 이런 그 채용 형태가 좀 많이 좀 보편화됐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또 대졸자들이 생산직에 지원하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관리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또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 자동화,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획기적으로 확 고용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요. 네. 그래도 그 완성차 업체에 딸린 그 협력체들이 많잖아요. 그 가족 식구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습니까? 역시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예. 역시 그 이런 날카로우셨어요, 지금. 부품 업체까지 다 챙기시는. 그렇죠. 예. 예. 일단 그 완성차 업체는 뭐 1차, 2차 이런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뭐 핸들이나 내장재를 납품하는 뭐 이런 회사들도 규모가 사실 뭐 웬만한 뭐 대기업 못지 않은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구직자분들이 근데 잘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. 뭐 MC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자면 뭐 혹시 세코 그룹이라는 회사 아십니까? 세코요? SECO, 세코. 세스코도 알고 제가 세콤도 알아요. 세코는 잘 모르겠어요. 예, 저도 뭐, 모르겠어요. 예, 네. 뭐 벌레나 보안 이쪽은 아니고요. 예. 네, 네.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 세코 그룹이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뭐 코모스, 에코플라스틱, 뭐 서진 클러치, 뭐 서진 캠 이런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런 그 회사들이 모여 있고요. 그 이런 내장재나 금형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 상장사예요. 예, 또 주식에 상장도 돼 있고요. 또 공채로 직원을 선발하고 뭐 연구 개발직뿐만 아니라 뭐 영업, 구매, 인사 뭐 이런 비서직까지 아주 그 정말 그룹 많은 그 채용 직군에서 뽑는 이런 큰 회사입니다. 근데 이제 대졸자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게 좀 문제죠. 예. 그렇군요. 상장사이기도 하고 네네. 정말 이렇게 규모가 큰데 그럼 왜 알려지지 않은 거죠? 일단 답은 간단합니다. 화성에 있습니다, 회사가. 예, 화성이요? 경기도 화성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화성 그러면 왠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. 저희가 좀 감에. 그리고 또 사실 근데 가보면은 외국계 회사처럼 쫙 돼 있어요. 그리고 그쪽에 자동차 주행 시험장 쪽에 이제 그 자동차 이런 부품과 관련된 그 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참 저희 구직자분들에서 잘 모른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. 네. 뭐 다른 회사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네. 임팩, INFAC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네. 이 회사 아십니까? 임팩이요? 예. 모르죠. 모르겠어요. 네. 몰라요. 뭐 인켈 오디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았는데 사실 너무 재수 모르니까 죄송하네요. 네. 예. 저희가 쉐보레죠. GM, 제네럴 모터스로부터 2년간 우수 협력 업체로 그 상을 받은 업체입니다. 그래요? 또 이제 당연히 상장사고요. 네. 자동차용 뭐 케이블이나 뭐 터보 장비에 들어간 액추에이터 그리고 요즘 그 아주 고급 차들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브레이크가 딱 잠기잖아요. 예. 이런 그 EPB 장치, 이런 첨단 제품도 그렇게 만드는 하니까 이런 알것 회사입니다. 예, 예, 예. 야, 그럼 여기도 혹시 저 근무지는 공장이 화성처럼 이렇게 지방에 있나요? 바로 그겁니다. 네. 안산에 있습니다. 안산에. 안산 이제 반월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뭐 사실 반월공단에만 있다고 보면은 또 너무 이게 상장사인데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요. 디트로이트에 그 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. 규모 엄청나게 크고요. 또 인도,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많은 인재분들이 이게 상당히 이런 우수 업체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셔라 이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근데 정말 이렇게 괜찮은 아주 자동차 협력 업체가 네. 단지 대도시나 뭐 이런 데 위치해 있지 않고 지방이나 근교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, 실장님?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? 네,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그 4월 25일 그 전국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예. 그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 낮은 임금, 복리 후생이 드러났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불투명한 비전, 고용 불안, 낮은 인지도 등이 그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끌어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
기아, 현대 협력 제업체 가운데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1,000억 이상을 올린 기업이 무려 48%나 된답니다. 그래서 청년구 유작들은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도 그 이렇게 그 높은 그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아,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네.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카톡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함께 보시죠. 네. 자동차 협력사의 경우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예. 네, 이 답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예, 제가 그 조사한 결과로는 네. 그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고 그 적게는 2,800에서 많게는 한 3,500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 꾸준히 또 오르죠, 계속. 네,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카카오톡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네. 자, 협력사의 경우 지방에 있다고 했는데 기숙사 제공이 되나요? 라고 해주셨어요. 네. 예, 지방에 있다는 말씀 저희가 많이 들었고. 숙식 제공 됩니까? 네. 숙식 제공? 예, 일단 그 식사는 100% 제공합니다. 대부분 회사가요. 네. 주변에 식당이 없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 보통 이런 화성 쪽이면은 사실 기숙사를 제공할 만큼 먼 거리는 아니라고 저희가 또 보거든요. 그래서 그 거점 도시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. 수원에서 대부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.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수원 지역 쪽 거주자가 아무래도 이런 쪽 회사에서 지원할 때 상당히 좀 우대를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뭐 생각보다 좀 많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하반기 유망 업종, 자동차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인가요? 예, 저번 주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. 예, 화장품 업계입니다. 아, 예. 그래요. 화장품 업종을 유망하게 보는 이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일단 이유가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. 그 화장품은 인구와 소득에 비례해서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요. 네. 그 보통 이제 화장품 하면 유럽이죠, 저희가. 예. 혹시 상은 씨 어떤 화장품 브랜드 사용하세요?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유럽 제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좀 종류에 따라서 쓰는 브랜드가 너무 다양해서요. 예. 보통 이제 유럽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죠, 그죠? 네네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보통 유럽이 근데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그 인구 증가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 인구가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. 저희 아시아 시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. 중국만 해도 저희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1이죠. 예,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화장에 관심을 갖고 화장을 하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예, 예. 네. 또 사실 그 올 상반기에 그 중국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런 화장품 업계에 상당히 많이 취업을 했고요. 또 이 판매와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취업 성공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. 네네. 사실 뭐 중국 분들 요즘 한국에 관광도 많이 오시고 정부에서도 이제 뭐 비자 완화라던가 뭐 복수 비자 발급 이런 그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중국 분들이 한국도 오시면 화장품을 저희 뭐 가서 이렇게 한 개, 두 개 사고 계산하잖아요. 네. 중국 분들은 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쓸어 담으십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예, 사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. 예, 아주 무섭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화장품 업계가 좀 전망이 밝다. 예,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자, 우리 화장품이 뭐 많이 다른 나라 분들한테 사랑받는다니까 참 좋은데 맞아요. 국내 여건은 어떻습니까? 예, 국내 화장품 시장은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예, 고가 브랜드는 정체인 반면에 미사나 더 페이스업 등 중저가 브랜드는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. 괜찮네요. 그렇군요. 예. 제가 좀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. 이 국내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 육성에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업체죠.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이 지주회사인 아모레 G 같은 경우가 이 중저가 브랜드들을 상당히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. 지난 1년간 이 주식 그 상장 그 가격을 좀 추이를 보면 1년 동안 신고가 이상을 계속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사업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앞서 살펴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단 완성차가 있고 그다음에 부품 제조가 있었잖아요.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나요? 이것도 자동차랑 또 비슷합니다. 예. 뭐 회사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뭐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자기네 자체 브랜드는 없는데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화장품에 완성된 화장품을 납품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판매할 때는 뭐 호리카, 엠프라니 이런 회사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원은 뭐 한국 콜마 이런 거를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회사가 화성에 있어요.
여기도. 그렇군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회사 이름도 잘 모르고 위치도 조금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좀 이런 회사 뭐 화장품에 대한 기술력, 뭐 연구 개발 능력,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것 등을 좀 많이 따져가지고 이런 쪽에 취업을 좀 두들긴다면 화장품 업계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네. 정 시장님 어떻습니까? 요즘 뭐 남자분들도 화장에 많이 관심이 있고 지원해도 괜찮죠? 네, 괜찮습니다. 예, 아무래도 그 화장품 업계가 그 해외 사업을 많이 하게 되므로 네. 그 외국에 능통한 사람들이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. 특히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예, 예. 중국어 가능한 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특히 그 유럽 쪽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 그 유학 등 해외 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좀 더 유리하고요. 그다음에 프랑스 전공자는 그 수입만 하는 화장품 업체에 취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자, 2012년 하반기 유망 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동차, 그리고 화장품 업종을 살펴봤고요. 네. 자,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종은 어떤 건가요? 일단 마지막으로 볼 업종은 IT 업종입니다. 근데 또 뭐 스마트폰 이런 얘기하면 또 사실 좀 식상하죠. 네. 근데 올해 그 PC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. 좀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다들 뭐 네. PC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. 그 예. PC 없으면 현대인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다들 갖고 계신데 물론 이제 인터넷만 쓰면 사실 그 뭐 고성능 PC에 대한 뭐 그런 자기가 욕구가 없을 텐데 예. 이 최근에 그 게임도 나왔잖아요. 저희가 예, 좀 유명한 게임 나왔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 PC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고요. 그리고 올해 10월이죠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8을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맞춘 그 하드웨어가 변경된 이런 컴퓨터들이 나올 예정이고요.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제 샌디 브릿지 계열의 이 CPU를 공급을 했는데 이제 이걸 제작을 중단하고 이제 아이비 브릿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CPU를 또 공급을 합니다. 네. 이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PC의 성능이 올라가고 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좀 바뀌겠죠. 네. 사실 또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와 PC가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로 좀 요즘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PC에 비하면 이 스펙이죠. 네. 이런 그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PC가 계속 고성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PC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사실 그 지난 LCD 감산 이 쇼크가 좀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하반기 때 이러한 이런 그 요소들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요. 컴퓨터를 판매하는 매장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? 예, 뭐 용산에 판매하는 데만 좀 늘어나지 않냐,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. 이게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다 보면 이 하드웨어 성능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그 제품이 좀 바뀐다 하면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문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에서 상당히 그 화랑이 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이게 제작하는 그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발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네. 이제 사실 컴퓨터 하면 또 저희가 화면 봐야 되잖아요.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 관련된 회사들도 뭐 채용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사실 또 요즘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분야 쪽에서도 뭐 상당히 이 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네. 예.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두 가지 업종처럼 그 관련된 회사들, 즉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납품한 회사들에도 채용이 이루어지겠어요? 아, 역시 요즘 빨라지셨어요, 상당히. 예, 이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그 패널 화면만 있는데 사실 그 뒷면에 보면 이 PCB라던가 이런 모듈 이런 것들이 그 제어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. 사실 이런 것 등은 사실 이 부품 업체들에서 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곳에서 조립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 그 관련된 부품 업체들 이런 쪽에서 좀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사실 그 스마트 TV 쪽은 이미 그 런던 올림픽이 좀 열리면서 그 전에 이미 상당히 그 이쪽에 그 업체들이 많은 그 고용도 했고요. 또 그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카카오톡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IT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. 관련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? 라고 네. 질문해 주셨어요. 예. 예, 그 파트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. 보면은 프로그래밍 파트는 정보 처리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가 있고 서브 네트워크 파트는 네트워크 관리사,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OCA, OCP, OCM 등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. 그 보안 파트는 정보 보안 전문가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.
네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고해 예. 주시고요. 네. 자, 취업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글 남겨주시면 이 두 분께서 항상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많은 도움 드렸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. 지금까지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, 취업 인재개발원의 정영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